안녕하세요. 치봉길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했던 서비스를 분리했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기능 개선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서비스를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DB를 분리했는데요.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어떤 기존 기능 중에 일부를 이제 개편하는 그런 진행을 했고요. 뭔가 이제 기능도 좀 추가하고 뭐 UI도 좀 개선하고 뭐 이런 이제 개편을 할 일이 생겼고, 그런데 코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크게 관리용 코드가 있었고 고객용 코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은, 관리와 고객용 코드는 단일 DB를 사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서비스 분리를 일단 1차 목표로 했고요.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이제 새 코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별도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걸 일단 기술적인 목표로 잡았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불리한 서비스가 이제 새로 API를 제공하게 될 테니까 그 새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도록 이제 변경을 했고, DB는 일단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신에 새 서비스만 관련 테이블에 접근하게 했고, 이제 기존의 서버에 있는 다른 코드는 관련 테이블에 직접 접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한 결과는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가운데 서비스를 하나 새로 만들었죠. 이 서비스는 이제 최신 버전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 뭐 기존에는 다 자바 언어로 했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실험적으로 코틀린을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배포하는 방식도 이제 기존의 관리용이나 고객용과 다른 식으로 좀 배포하는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었고요. 관리용은 조인을 이제 제거했어요. 별도로 분리한 서비스, 이 서비스가 사용하는 테이블들이 있었는데 이 테이블을 직접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용 코드를 수정을 했고, 결국은 이제 조인이 많았는데 조인을 제거하고 그 조인했던 것들을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어요. 고객용은 고객용을 이제 살짝 나눠보면 이제 아파치 HTTPD 아파치하고 이제 WAS 이렇게 두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일단 아파치는 클라이언트가 새 API 요청을 하면 프록시로 새로 만든 서비스로 전달하게끔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WAS, 이제 기존 코드죠. 고객용 코드에서는 기존의 관련 테이블을 사용하던 접근하던 코드를 삭제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삭제보다는 주석 처리했다는 게 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새로 만든 서비스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한 결과 이 서비스 자체를 만드는 건 가장 쉬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린필드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새 코드를 만들고 원하고 혹은 익숙한 그런 기술을 막 적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가장 쉬웠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코드, 그러니까 새로 만든 서비스를 배포하는 것도 이제 쉬워졌죠. 기존의 어떤 관리용 코드들, 그다음에 고객용 코드들하고 상관없이 이제 서비스를 수시로 배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관리용 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들었어요. 어떤 분리할 대상이 되는 서비스, 그 서비스가 사용하는 테이블, 그 테이블을 사용하는 관리용 코드를 찾는 게 사실 일단 가장 힘들었고, 찾고 나면은 그 접근하지 않도록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인을 하는 쿼리를 찾아갖고 그것을 다 바꾸고 API 호출한 결과와 DB를 실행한 결과를 막 조합하고 이런 식으로 좀 코드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리 쪽 코드다 보니까 이게 약간 쿼리 중심의 구현으로 되어 있는 코드가 많았고,
관련 테이블에 접근하는 쿼리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쿼리들을 찾아갖고 분리하고 API 호출로 바꾸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서비스가 새로 생겼으니까 복잡도가 약간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오류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갔죠. 일단 서비스를 먼저 분리하고 나서 서비스를 이제 좀 운영을 했고, 몇 개월 뒤에 DB를 분리했어요. 사실 이제 DB 분리하기 전에 관리용 코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조인이나 테이블을 사용했던 것들을 좀 더 찾아서 이제 제거할 수 있었고 발라냈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실제로 DB를 분리를 했습니다. 기존 이제 관리용과 고객용이 함께 사용하던 DB에서 관련 테이블들을 새로 만든 DB로 옮겨놨고, 서비스가 그 새로 만든 DB를 사용하도록 변경을 했고, 그리고 테이블은 사실 바로 삭제하진 않았어요. 기존 DB에서 테이블은 바로 삭제하지 않았고 일단 이름만 변경을 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관리용이나 고객용에서 기존 테이블을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다행히 에러가 나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했으면 뭔가 없는 테이블에 접근한다고 에러가 났을 텐데 다행히 이제 그런 에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테이블 이름을 바꾸고 나서 다시 한 달 정도 뒤에 그 테이블들을 마저 지웠어요. 기존 DB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DB 분리까지 완성을 했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고객용 와스에서도 코드를 지웠고요. DB 분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웠어요. 일단 날을 잡아서 DB 이관을 진행을 했는데 점검의 형태로 진행을 했죠. 점검 일자를 잡고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새 DB로 이관을 했거든요. 데이터 파일을 통째로 복사하는 방식을 써서 이 DB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코드도 DB 명이나 테이블 이름을 미리 상수로 좀 분리를 해놔서 나중에 DB 이관한 다음에는 상수만 변경하고 JDBC URL만 변경해서 다시 서비스를 배포하는 식으로 이제 DB 분리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짧게 처리했어요. 이 과정은. 정리를 해보면 이 방식이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된 서적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어떻게 보면 한 거고, 한 결과 이제 유지 보수성이 좋아졌죠. 어쨌든 서비스가 따로 분리되면서 관련된 코드만 이제 한 곳에 모아졌고, 배포 같은 것도 훨씬 쉬워졌고, 뭐 이런 게 있죠. 물론 이제 추적을 위한 보조 수단은 더 좀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DB도 한 통이 아니라 두 개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DB의 성능도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지게 됐어요. 이제 새로 만든 서비스보다 기존 코드를 수정하는 건 어려웠어요. 이제 분리 과정에서 뭔가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기존 코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관리 쪽 코드를 변경한다든가, 고객용 코드를 변경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쿼리에 조인 같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인을 풀어 헤치고 다시 코드를 조합하는 형태로 바꾸고 하는데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오늘은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서비스 분리했던 경험을 그냥 공유해 봤는데요. 앞으로 서비스 분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힌트가 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